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로 네이버 밴드에서 욕설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으로 모욕죄 고소해서 방어를 하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걸 방어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특히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밴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이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자 이런 이슈가 있는 아파트여서 입주민들끼리 좀 분쟁이 좀 많이 있었어요. 노망난 노인네, 미친 노인네 집에다 가라. 왜 이렇게 나서냐? 우리 아파트를 해하는 행위다. 이런 글들을 이제 막 밴드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의뢰인 동대표 2명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되게 중요했던 게 한 분은 약식 100만 원 벌금이 나왔고 한 분은 증거 불충분이 나왔어요. 검찰에서 봤을 때는 송치를 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할 만한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상대방 그 할아버지가 이 두 분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걸었어요. 너네들은 불법행위 위자료 책임을 부담한다. 내가 너네들의 그런 모욕적인 그 밴드글 게시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를 심각하게 입었으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두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선임을 하셨고요. 제가 드린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으신 분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하라고 했어요.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벌금 100만 원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해서 판결문으로 그 기록을 남기세요. 이렇게 이제 재판 과정 코치를 드렸고, 증거 불충분이 나온 분한테는 그냥 평상적인 수순에서 대응을 하면은 이 사건 1000만 원 다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라고 해서 소송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 민사소송의 피고들을 대리하면서 준비 서면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70만 원으로 이제 정식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벌금 70만 원 나온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지 그 근거가 전혀 없다. 법리적인 논거가 없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청구를 하냐. 전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신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형사 고소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인데 민사상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더더욱 근거가 없다.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죠. 첫 번째 변론기일 때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상대방 변호사가 청구 금액을 갑자기 낮췄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청구했던 거를 벌금 70만 원 나온 분한테는 300만 원 청구하는 걸로 바꿨고,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200만 원 청구하는 걸 바꿨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나중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 70만 원 나온 분은 상대방한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증거 불충분으로 올라가신 분은 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어요.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송을 청구했는데 100만 원이 인정되면 이분은 100만 원을 이기고 1900만 원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총 소송 비용으로 치면 5%는 그분이 이긴 거고 우리 피고들이 95%를 이겼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오히려 변호사 비용을 더 청구를 할 수 있어요. 95%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 200만 원으로 그 청구하는 금액을 줄였고 그 중에 100만 원이 인정됐다고 치면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인정된 거죠. 그러면은 확률로는 그 퍼센트가 20%가 되니까 상대방은 20% 이기고 80% 진 거예요. 그러면은 300만 원에 대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그대로 유지되면은 100만 원 인정된 사람한테는 900만 원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한테는 1000만 원 다 줬으니까 1900만 원에 대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가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재판할 때는 청구 금액을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판사한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재판장님, 지난번 재판 이후에 상대방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청구 금액을 감축하는 거에는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고도 동의를 해야만 그 금액을 감축할 수 있는데 저희는 명시적으로 청구 취지 감축에 부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1,000만 원으로 그대로 다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이건 나중에 소송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원고한테 다 청구를 할 겁니다. 라고 법원 가서 제가 판사한테 구두로 정확하게 진술을 했고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제출했던 준비서면 몇 쪽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서 결국 그분은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줄여달라고 했는데 청구가 줄여주지 못하고 그냥 1,000만 원 그대로 판단을 받고 그중에 총합 2,0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이겼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제가 상대방한테 1,900만 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다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한 분은 모욕죄로 송치까지 돼서 정식 재판으로 벌금 70만 원 냈지만 민사소송에서 1,000만 원 소송 들어온 거를 100만 원만 내고 900만 원 방어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올라오신 분은 1,000만 원 청구 들어왔는데 전부 다 방어하고 변호사한테 썼던 그런 소송 비용을 법 한도에서 인정되는 만큼 상대방한테 다 청구해서 돈을 오히려 돌려받으셨어요. 아파트 거주민들끼리 혹은 소액 소송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하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이런 민형사상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고 추후에 소송 비용까지 변호사가 생각을 해주고 함께 조언을 해주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분쟁을 겪고 있거나 이와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